주로 문재인 덕분에 색다른 경험해 봅니다. 이강호입니다. 뭐 글 좀 쓰고 있고 지금 말하자면 그냥 평범한 시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재인 덕분에 여러 가지 경험 많이 합니다. 학창 시절에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데모 많이 했었습니다. 철 모르고 데모 했었습니다. 백기환 씨도 좀 압니다. 같이 일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일찌감치 이게 틀렸구나 하고 제자리로 돌아왔었습니다. 근데 몇 년 전 나라 꼴이 이렇게 뭐냐,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나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비가 내립니다. 눈물입니다. 눈물. 하늘에서 내리는 눈물입니다. 피눈물이에요. 딱 한 가지 약속은 지켰네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지금 나라 꼴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살고 있습니까? 안녕들 하십니까? 여기 바로 원청암 명동입니다. 명동의 상가들, 음식점들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상인 여러분 다 아시죠? 엉망진창 됐습니다. 문 닫아놨어요. 도처가 다 비어가고 있습니다. 흉가가 돼가고 있어요. 황폐화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를 감시하고 있는 경찰 여러분들, 젊은 경찰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나가야 될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다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언론에서 여론조사를 하나 했답니다. 나라를 떠나고 싶다. 70% 80%가 나왔답니다. 젊은 세대들이 70% 80%가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 이런 결과가 나왔답니다. 여러분, 심정이 이해합니다. 그러나 나라가 잘 나갈 때는 다른 나라에 가면 환영을 받습니다. 망가지는 나라, 다 무너지는 나라, 그거 못 견뎌서 못 견디겠다고 도망치다 다른 나라 갔다 쓰레기 취급받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 정경 여러분, 경찰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나가야 될 나라가 이렇게 돼가고 있는 겁니다. 다 빠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무한 코로나, 무한 폐렴 핑계로, 코로나 핑계로 모든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합니다. 얼마 전에 백기환이라는 사람의 장례식 때 보셨죠? 어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개떼같이 모였더군요. 그건 괜찮습니까? 문재인 패거리와 좌익 패거리들, 빨갱이 패거리는 코로나가 그냥 피해간답니까? 그렇겠습니다. 중국 폐렴이니까, 중국 코로나니까, 시진핑 코로나니까, 빨갱이 코로나니까 빨갱이는 피해가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에 몇 명이 모여가 있습니까? 여러분, 출퇴근하시죠? 아침에 출퇴근하는 분들,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시는 시민 여러분, 괜찮습니까? 거기서는 코로나가 그냥 피해간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과 몇 명이 마스크를 다 쓰고 9명 이하요? 차라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뭐 하는 겁니까? 이 대한민국 이렇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던 나라였습니다. 기적처럼 일어나서 기적처럼 건국되어서 기적적인 발전을 일으켜서 모든 나라가 세계가 증소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란 자가 나라를 다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망가뜨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망가뜨리면서 거기다가 빨대를 꽂고 피를 빨아먹고 있어요. 흡혈귀 같은 놈들입니다. 도적들입니다. 범죄 집단입니다. 이들은 그냥 정치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집단이 아닙니다. 나쁜 놈들이에요. 사악한 범죄 집단입니다. 이들 용서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면 2시에 시작하시면 돼요. 원전 어떻게 됐습니까? 소리 들어와요. 원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인가 뭔가 한다면서 네. 산을 다 진공개고 난리를 쳤어요. 그래놓고 어쨌습니까? 말씀하시죠. 북한이 원전을 지어줘요?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게 어떤 건 줄 아십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반역이라고 합니다. 반역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합니다. 대가를 치를 때가 올 겁니다.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권력이든 잠시 탈취해서 누린다 하더라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정상이 되는 아무리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때가 옵니다. 그때 이들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경고합니다. 이들에게 이 문재인 일당에게 붙어서 부역했던 놈들 경고합니다. 거듭거듭 경고합니다. 때가 올 겁니다. 그때 문재인 일당에게 부역했던 자들 그 부역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용서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공무원들 여기 계신 경찰 공무원들도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긴장하십시오. 어문집 부역을 했을 때 기록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이놈들 범죄 집단입니다. 마음은 양아치요 행태는 불안당에 지나지 않는 쓰레기 같은 범죄 집단입니다. 나라를 도둑질하고 빨대를 꽂고 피를 빨고 있어요. 이런 놈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무너뜨리고 쫓아내야 됩니다. 선거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한 가벼운 마음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강철같이 뭉쳐야 합니다. 긴장해야 합니다. 저들은 보셨을 겁니다. 느꼈을 겁니다. 무슨 짓이든 다 합니다. 다 합니다. 매일매일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거짓말을 합니다. 매일매일 사기를 치고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다 저지릅니다. 여러분 똑똑히 지켜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또 다가오는 그때에도 또 똑같은 짓들을 하게 될 겁니다. 눈을 부릅뜨고 절대로 다시 한번 농락당하는 일이 없도록 똘똘 뭉쳐서 감시하고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힘듭니다. 힘이 들지만 그러나 절대로 불의가 최종적으로 승리하지는 못합니다. 불의는 반드시 패합니다. 승리입니다.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가 올 겁니다. 겨울이 이제 끝났습니다. 겨울이 오면 겨울이 가면 그리고 봄이 옵니다. 봄이 오면 따뜻해집니다. 여러분 운동설안 끝났습니다. 이 나라의 운명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싸워 이겨나갑시다. 저 불안당 무리, 양아치 무리, 도적대 무리, 범죄 집단 무리를 쓸어냅시다. 그리고 처단합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반평생을 안보, 북방, 북한 문제, 핵 문제, 동맹 문제
이런 문제들을 연구해온 안보 전문가입니다. 오늘 저는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안보 공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제목으로 칼럼을 썼는데 그 칼럼 내용이 너무나 가슴에 사무친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 같은 우리 경찰 여러분들 소중한 청중입니다. 정말로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작년 한 해 동안 이 세상에는 정말로 많은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혼란 속에 치러졌고, 아베 수상이 갑자기 퇴임을 했고, 호주와 미국에서 산불이 났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대한민국 문명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큰 일들이 많았습니다. 중국이 미국에 도전하면서 세계는 다시 신냉전 상태로 돌아가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다시 공산주의 결속을 강화하면서 대한민국을 압박하는 이런 국제 정세가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어땠습니까? 북한은 작년에 대한민국을 비방하고 남북연락사무소를 파괴하고 우리 공무원을 무참히 사살하고 남북관계를 대적관계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는 금년 1월달에 제8차 조선노동당 당대회를 통해서 무력 통일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핵무력을 더욱 고도화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적화 통일을 하겠다라는 원칙을 방귀하게 표현하고 있었지만, 무력으로 통일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방귀하게 포함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도 이 나라에서는 아무런 대꾸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일인데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런 대꾸가 없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미동맹 다 무너졌죠. 대한민국이 중국, 북한 눈치를 보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 경시 정책을 펼치는 통해 이제 대한민국은 전쟁이 나도 도와줄 나라가 없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제가 각설하고 왜 지금이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안보 공백인가, 이유를 4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2021년, 2022년 금년과 내년은 대한민국이 큰 혼란 속에 빠지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이 정부는 경제 혼란을 가져왔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대립하고, 조국의 아들, 딸들 때문에 조국의 아들, 딸들이 눈물을 흘렸고, 여기에서는 조국을 지지하고 저기에서는 조국을 걱정하고, 어느 조국이 어느 조국인지 모르는 혼란, 이 혼란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금년에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우리 국민의 민심은 산산조각 분열되었고 좌파 우파 경쟁이 극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할 것입니까? 금년이 정말로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와 집권당은 백돌 공장에서 백돌을 찍어내던 좌파 정책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경찰 여러분, 이웃나라 일본이
1년에 국회에서 법을 몇 개 만드는지 아십니까? 평균 30개 정도 입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집권당은 4.15 총선 이후 1년도 되지 않는 지금까지 1300개가 넘는 법률을 찍어냈습니다. 대한민국은 종이로 만든 법전을 만들 수가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고 나면 수십 개씩 법전을 제법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이 혼란 중에도 집권 세력이 사회주의 색채가 강한 정책과 법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저지할 야당 세력이 없다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 그동안 이 정부가 취해온 안보 자해 요인들이 지금은 엄청 누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국정원의 대공 기능이 무력화되었고 우리 군대 기무사가 해체 재편되면서 우리 군의 대공 기능도 상당 부분 무력화되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우리 지상군 사단들이 해체되고 있고 국방 예산을 식거리만큼 올리지만 엄청난 인건비를 쓰면서 우리 군병력은 줄이고 있고 우리 군의 복무기간은 18개월로 줄였습니다. 여러분 북한 군인들이 몇 년 복무하는지 아십니까? 10년! 1년 이상 10년 근무합니다. 복무합니다. 우리 군대는 훈련 부족, 숙련도 부족으로 북한보다 더욱더 열세인 군대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십니까? 그런가 하면 9.19 군사합의, 경찰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들여보십시오. 9.19 군사합의가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반평생을 국방문제 연구에 몸을 바쳤지만 이렇게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남북 합의는 일찍이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누적되어 있고 거기다가 한미 동맹까지 약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전쟁이 나도 미군에 와서 싸워줄 수 있는 보장이 없습니다. 네 번째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국민은 각성하지 못하고 있고 국민을 각성시켜야 될 언론은 정권의 나팔수가 되어 있고 우리 여기 죄 없는 경찰들은 월급을 받고 일을 해야 하니까 정부가 시키는 대로 이 자리에 나와서 외국 인사들을 감시하는 이런 일을 맡고 있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국민 각성이 일어나야지만 헤쳐갈 수 있는 이 안보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저지할 세력도 없고 국민에게 알려줄 언론도 없고 대한민국 안보는 뻥 뚫린 돈배기처럼 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반평생을 이 분야에서 공부해온 제 눈에 똑똑히 보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벽돌 공장에서 벽돌 찍어내던 수많은 좌파 입법들을 막는 해내는 집권당은 있어도 그것을 막는 야당이 없는 나라입니다. 야당이 광화문에 나와서 태극기를 흔드는 이 애국 세력을 보고 거부 세력이라고 부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안보가 위험하다고 얘기하면 젊은 사람들이 늙은 수구들, 골통들이 푸념을 한다고 얘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언론이 정치 권력 견제를 포기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전쟁이 나도 도와줄 나라가 없는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우리 군대가 잘 싸워줄 것 같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군대는 안보 교육도 없고 주적이라고 하는 용어도 쓰지 못하게 하고 있고 군대의 국방력 안보 역량은 줄어들고 있는데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개덕한 위계 질서가 무너져서 훈련 잘 시키는 군단장을 폐기만 하고
병사들이 청와대에 청원을 넣고 중사관들이 참모총장을 외부기관에 고발하는 이런 한심한 군대로 어떻게 전쟁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1975년 월맹군이 파리 평화협정을 어기고 다시 남침을 재개했을 때 월남은 월맹보다 돈도 많고 병력도 많고 무기도 많았고 미국이 남겨고 간 전투기 탱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월남군은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56일 만에 패망했습니다. 미국이 남겨준 그 수많은 전투기들 떠지도 못했습니다. 조종사들이 다 도주했기 때문입니다. 월남군이 버리고 간 전차, 미국제 패턴 전차를 월맹군이 타고 4.20 시내로 진주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안보 건백기에 전쟁이 난다면 대한민국은 56일이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대중연설가도 아니고 정치를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안보 공부에 빵평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제 눈에 보이는 이 안보 공백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안보 공백이기에 이렇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모아서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시거나 성당에 다니시거나 절에 다니시거나 여러분이 믿는 신에게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2021년과 2022년을 무탈하게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네, 피 끓는 마음으로 안녕하십니까. 우리 유튜브 1인 유튜브 사장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가정에서 또 해외 동포들, 댁에서 보시는 외국 동포 여러분, 3일 대한 독립 만세운동 102주년을 맞아서 우리 독립선언서 첫머리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고등은 자에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그렇습니다. 한문투로 되어 있어서 어렵게 느껴지시지만은 그 조선을 대한민국으로 대체를 하고 우리말로 옮기면 이해가 쉽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이 독립국임과 대한민국 국민이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102년 전에 우리 선열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라가 망한지, 조선이 망한지 10년이 채 안 됐고, 그러나 우리 선열들은 군주국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공화정으로 가야 된다 그러고, 그리고 이미 서구의 자유시민, 자유의지를 가진 시민 정신을 받아들여서 또 국민 주권의 이념을 받아들여서 자유민주 체제 공화국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102년이 지난 오늘 현재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있는 우리 현실이 3.1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그 선열들의 정신에 비춰볼 때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재인 지금 좌빨 정부가 집권하고 있습니다. 이자들은 지난 4년 동안에 국민을 분열시키고 우리 국민을 진영 논리로 갈라놓기만 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에 문재인 좌빨 정부가 한 일이라고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보수 정권 사람들을 탄압하고 구속시키는 데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이자들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꿔 노래하고 있습니다. 임종석이, 이인영이, 김태년이 전대협 출신들이 포진하고 있으면서 청와대를 장악하고 당을 장악하고 정부를 장악한 채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시킵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념을 무시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한강의 경제 기적으로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 들은 이 대한민국의 위대한 경제 발전을 부인하고
심지어는 이 3.1절 만세 독립운동마저도 얘들은 고의적으로 폄하함. 왜 그러냐? 북한에 김일성이 1920년 30년대 이른바 만주에서의 항일운동을 정통으로 섬기고 있는 저 북한 노선에 동조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헌정사 70여 년 한강의 기적의 이 자랑스러운 역사를 폄하하고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6.25 남침의 주역이자 한 명인 김원봉이를 독립투사로 서훈하겠다고 나오고 그렇습니다. 바로 문재인이가 월남이 패망하는 날 희열을 느꼈다고 외친 사람이고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김일성의 지령을 받고 인혁당을 만든 신영복이라고 하는 그런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쩌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법치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냥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가덕도 이른바 신공항이야말로 부산 시민의 표를 좀 얻어서 보궐선거에 이겨보겠다고 정말 졸속 입법을 했습니다마는 이 가덕도 신공항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무려 31개의 대한민국 엄연한 법령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무원들도 정신을 차렸습니다. 문재인이 시킨 대로 했다가는 나중에 자기들이 대신 감옥에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번에 가덕도 신공항법이 제안됐을 때 거의 대한민국의 모든 정부 부처가 반대 의견을 올렸습니다. 자, 탈원전은 어떻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50년 만에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제1의 원전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성과 효율성 면에서 세계 최고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원전을 죽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북한 저 김정은 집단에게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는 업무를 백책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적죄, 여적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안보는 어떻습니까? 올해 1월 초에 열린 노동당 부차당대회에서 김정은이가 이제는 전술핵무기를 중당들이 전술핵무기를 개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을 겨냥한 핵무기입니다. 그런데도 단 한마디 북한의 항의나 경고도 하지 못한 채 입만 열면은 대화를 하고 인도주의적인 면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어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보를 포기했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문재인 이 좌파 정부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은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적죄, 여적죄고 법치문란으로서 헌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헌법 84조에서 탄핵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내란 및 외환죄에 해당되는 집단입니다. 그리고 헌법 21조에는 집회, 결사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20조에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중국 괴질에 대한 예방법을 들고 나와서 집회를 못하게 지금 막고 있고 교회, 성당에서의 예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물러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문재인 이 집단은 탄핵이나 하야나 퇴진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이 나서서 끌어내려야 하는 집단입니다. 뿐만 아니라 헌법문란과 반역죄로 다스려야 하는 반역 집단으로서 처단의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태극기 혁명 세력은 외롭습니다. 우리를 대변해서 싸워줘야 할 제1야당 야당임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기득권에 사로잡혀서 탄핵 세력의 주도가 됐습니다. 지금 이제 꼰대가 돼가고 있는 종북 좌파 이 586 세력과 양합을 해서 이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대각제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업무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당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는 불법 감금되어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자로 1332일째 서청대 독방에서 불법 감금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서청대에서 침묵으로 투쟁하고 있는 이 옥중 투쟁을 지지하고 높이 평가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석방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석방도 당연하지만 바로 말씀드렸듯이 이 헌법을 물락해 하고 사회주의로 끌고 가고 있는 정복 세력에게 이적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 집단을 물리치는 국민의 어떤 운동의 대각성의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여러분의 힘밖에 없습니다. 이 집단은 끄집어내리고 처단해야 될 대상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02년 전 자주민임을 선언했던 3.1 독립선언 선열들에게 자괴감을 갖고 우리가 깨어나서 이제 나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2주년 3.1절을 맞아 기념사 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또 올라온 인터넷 뉴스 리베르타스 자유라는 뜻이죠. 노희윤 발행인입니다. 만나뵈서 반갑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바깥에 도로들을 보니까 우리 시민 여러분들보다 경찰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경찰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보여서 오늘 경찰분들이 집회를 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리베르타스라고 하는 신문을 만들게 됐던 것은 정말로 이 대한민국이 백척간주의 위기 속에서 제대로 보도하는 언론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참 여론조사 문제가 상당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썩은 거무줄도 아니고 동아줄도 아니고 늘어났다 줄었다 여러가지 우리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제대로 보도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바로 부정선거 문제입니다. 우리 많은 분들, 특히 우리 국권이 중심이 돼서 정말로 많은 노력들을 해오고 계시는데, 이 부정선거 문제는 전자개표 문제, 전자개표 문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그렇지만은 이 부분과 더불어는 다들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이 부분과 함께 꼭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 사전투표 제도입니다. 지금 현재 선거법상 이 사전투표 제도에 참가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선거법에 여러 가지 저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전투표라는 것이 언제부터인가 관외투표, 관내투표로 바뀌게 되면서, 다시 말해서 저 전라도 지역에서도 이 서울 지역의 선거를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합법을 빙자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 국본이 4.15 총선과 함께 쭉 이 부정선거 문제를 이끌고 오셨는데, 곧 있을 이 재보궐선거에도 국본이 앞장서서 이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활발하게 나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때 우리 리베르타스를 함께 이 부정선거가 전자투개표 문제뿐만 아니라 사전투표 차원에서 벌어질 수 있는 온갖 왜곡된 민심 이런 부분들에 대해 철저하게 감시하고 감독하는 언론으로서 거듭나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할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또 한 가지 여론조사 문제인데요. 문재인 여론이 35%, 오늘은 또 40%를 넘어섰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갑니다. 여러분 지지하십니까? 여기 지금 명동, 조금 전에 우리 이강호 선배가 말씀하셨듯이 전부 다 문을 다 닫고 있는데 지지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물론 있겠죠. 대가리가 깨져도 누구를 민다라고 하는 그런 세력들은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상식이 있고 제대로 정신이 바뀐 국민이라면 어찌 지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라는 것은요,
나름대로 통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통계치를 여론조사 기관들은 다 들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 서울 지역의 20, 30대를 10명을 했으면은 다른 데 또 20, 30대를 더 이상 받지는 않습니다. 60대 이상 보수층이 맞을 때는 그 핑계를 대고 60대 여러분들 전화 받으셨을 때 전화가 그냥 끊어져 버리는 경우도 아주 많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통계로서도 얼마든지 늘렸다 줄였다 할 수가 있는 게 여론조사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론조사를 믿지 말고 보지도 맙시다. 이미 이 정권은 끝장났습니다. 바로 이 투개표의 부정선거만 제대로 막는다면 절대로 다시는 이 사악한 무리들에게 정권을 넘겨주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여론조사를 우리가 철저하게 외면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 모든 건전한 언론들이 합심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싸워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고향이 부산입니다. 요즘 가덕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한 언론에, 그것도 메이저 언론에 가덕도를 누가 왔다 갔다 했는데 갑자기 지지율이 폭등이 됐다는 거예요. 부산에 계시는 우리 80이 다 되신 홀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아들입니다. 요즘 가덕도 상황이 어떻습니까? 뭐 부산이 지지율이 폭등을 했다는데 우리 홀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 가덕도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게 말이나 되나? 만약에 속는 놈들이 있다면 병신이지. 우리 홀어머니, 80을 앞둔 홀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지금 부산에도 특정 지역의 사람들이 30%에 육박합니다. 그들이 움직이고 또 반적 집단에 동조했던 세력들이 움직인다면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는 나오겠죠. 그렇지만 20은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결탄코 더 이상 우리 국민들, 부산 시민들, 서울 시민들 절대 속지 않습니다. 속지 않고 응징할 것입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부득이하게 갑자기 말씀을 듣고 올라와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다 못했던 점, 또다시 기회가 있을 때 지면이나 뉴스로서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